중국 공군이 한국 전투기 시험 영상 보고 댓글창 폐쇄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전쟁은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그것도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평원에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중동 사막에서 습도 90%가 넘는 동남아 정글에서 말이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환경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실제로 테스트했다가 망가지면 그게 바로 수천억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아예 무기를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로요. 충남 해미읍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람이었죠. 이 전투기를 통째로 영하 40도 냉동실에 집어넣은 거예요. 강철이 깨질 정도로 차가운 온도에서요. 윤활유는 꽁꽁 얼어붙고 유압 계통은 압력을 잃고 전자장비는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말이에요. 보통 국가들 같으면 여기서 부분 시험만 하고 끝내요. 엔진만 따로 시험하고 유압만 따로 체크하고 전자장비만 따로 돌려보는 식이죠. 왜냐하면 전체를 한 번에 시험했다가 실패하면 그게 바로 프로젝트 전체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수조 원짜리 개발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그냥 전체를 얼려버렸어요. KF-21을 완전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시동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그 순간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엔진이 단번에 걸렸어요. 망설임도 없이요. 유압 배통은 정상 압력으로 즉시 회복됐고 연료 라인은 동결 없이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오류 하나 없이 데이터를 처리했고 비행 제어 시스템은 평시랑 똑같이 반응했죠. 그리고 그 상태로 활주로를 달렸어요. 이륙했어요. 하늘로 떴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초음속 돌파했어요. 고기동 비행했어요. 전투 기동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시동이 걸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혹한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혹한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영하 20도만 넘어가도 출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데 KF-21은 영하 40도에서 풀파워로 전투 기동을 했다는 거죠.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중국 공군 내부 커뮤니티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처음엔 완전 비웃었거든요. 저게 진짜로 작동할 리 없다. 홍보용 연출이다. 실제로 시동도 안 걸렸을 거다 이러면서요. 중국 애들이 왜 이렇게 확신했는지 아세요? 자기네가 못 해봤거든요. 자기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20도 그런 시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 비행 장면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조롱이 침묵으로 바뀌고 침묵이 경악으로 바뀌었죠. 이건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시험이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는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감탄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자기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KF-21의 시험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42개월 동안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했어요. 1만 3천 개 이상의 가혹 조건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세요?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이런 최신의 전투기들은 개발 과정에서 몇 번씩 추락하고 재설계하고 또 추락하고 그랬거든요. 첨단 기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 확률도 높아지는 게 항공 개발의 상식이에요. 근데 KF-21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왜 가능했냐고요? 한국이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실제 전장 환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군이 실제로 겪는 환경이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강원도 산악지대, 체감 온도 50도에 이르는 한여름 대구 상공, 장마철 90% 습도의 남해안, 해안의 강한 염분 환경. 이 모든 게 그대로 시험 조건에 반영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 아예 제거해버렸고요. 이게 중국 J-20이랑 얼마나 대비되는지 아세요?
제20 추락 사건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중국 어느 강가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우연히 찍은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중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22 엔진이 꺼진 채로 추락하는 장면이었죠. 조종사는 긴급 탈출했고 전투기는 그대로 강물에 처박혔어요. 중국 당국은 미친 듯이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전 세계에 퍼진 다음이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엔진 결빙 문제, 출력 급락 현상, 방수 설계 미비, 태풍, 시 비행 제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J-20은 날씨 좋을 때만 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거죠. 비 오면 못 날아요. 추우면 못 날아요. 더우면 출력이 떨어져요. 이게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의 현실이에요. 중국에서는. 근데 KF-21은요? 동일한 환경, 아니 더 가혹한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영하 40도에서 시동 걸고 초음속 돌파하고 전투 기동까지 완벽하게 수행했다니까요. 기술 격차는 발표문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은 발표문은 화려해요. 근데 실전은요? 강물에 처박혀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극한 환경은 얼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막도 있어요. 그리고 사막은 또 다른 차원의 지옥이에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끝없이 날리는 모래와 먼지, 온도차가 극심한 낮과 밤, 끊어진 보급선. 이 환경은 수많은 명품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이런 전설적인 전차들도 사막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모로코가 선택한 전차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K2 흑표예요. 모로코가 왜 K2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알제리 때문이에요. 모로코와 알제리는 서사하라 분쟁으로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간 상태거든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로코는 단순히 강한 전차가 아니라 사막에서 실제로 굴러가는 전차가 필요했어요. 모로코는 이미 미국제 M1A2 에이브럼스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 전차 중 하나죠. 근데 사막에서 써보니까 문제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가스터빈 엔진이 연료를 미친 듯이 먹어치워요. 정비가 복잡해요. 부품 수급이 어려워요. 사막이라는 환경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모로코가 한국에 눈을 돌린 거예요. K2 흑표는 디젤 엔진 기반이에요. 연비가 M1A2보다 훨씬 뛰어나죠. 대용량 냉각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고온에서도 출력 저하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냥 설계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군이 실제로 여름 대구에서 포항에서 혹서 환경에서 운영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거든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여름엔 미친 듯이 덥고 겨울엔 미친 듯이 추운.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된 무기는 애초에 모든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알제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러시아제 T90 전차를 2,400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 최대 기갑 전력이죠.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여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러시아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봤거든요. T90의 상부 방어 취약성, 능동 방어 시스템 미비, 가동률 문제, 이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K2 흑표는요, 55톤 경량 차체에 120mm 55구 경장 활강포를 장착했어요.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12발을 쏠 수 있어요. 알제리의 T90 사막형을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에서 완벽하게 압도해요. 한국이 개발한 KSTAM 상부 공격탄은 곡선 궤도로 적 전차 상부 장갑을 뚫어버려요. T90의 약점이 바로 정수리 장갑인데 이걸 정확히 노리는 거죠. 한 방에 잭인더박스 폭발을 유발해서 전차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사막형 K2는 1500마력 디젤 엔진과 대용량 냉각 시스템으로 50도. 고온에서도 시속 70km로 달려요. 하이드로 뉴매틱 현수 장치가 있어서 차체를 모래 언덕 뒤에 완전히 숨기고 포탄만 드러내서 쏠 수 있어요. 이걸 헐다운 사격이라고 하는데 적은 포탄만 보이니까 맞추기 엄청 어렵고 K2는 적 전차 전체를 다 보이니까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거죠. 능동 방어 체계가 RPG나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요격해요. 네트워크 전투 체계로 드론, 정찰기와 연동해서 T90 물량 공세를 단숨에 분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제리군 내부에서는 K2 한 대가 T90 5대 가치라는 평가가 나돌고 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K2 사막형은 복합장갑에 소프트킬,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까지 장착해서 T90의 125mm 포탄을 100% 방어해요. ASFL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로 모래먼지 속에서도 10km 박적을 선제 포착할 수 있어요. 자동 장전 덕분에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되고, 포수용 탄도 컴퓨터가 바람,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보정해서 첫발 명중률이 95%예요. 반면 알제리의 T90MS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이랑 드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러시아 부품 수급난으로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고요. 사막 고온에서 엔진 과열이 빈발하고 연비가 세대 최악이라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무력화가 가속화돼요. 모로코가 K2를 400대만 배치해도 알제리의 2400대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요. 사막전 승리 공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현대로템은 이미 사막형 K2 플랜을 개발 중이에요. LIG넥스1은 천궁2 방공 시스템을 150km 사거리에 90% 요격률로 제공해서 알제리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라바트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술 이전하고 현지 생산까지 약속했고요. 모로코 국방 예산 12조 원의 40%가 이 계약에 들어가요. 중동 매체 알마슈아드는 K2와 천궁은 북아프리카 무적이라고 극찬했어요. 진짜 압권은 UAE예요. 2026년 1월 UAE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51조 원이에요. 51조. 이게 단순히 무기 사는 게 아니에요. UAE가 자국의 국가 안보 체계를 통째로 한국 기술에 맡긴 거예요. UAE 같은 나라가요? 돈이 넘쳐나는 산유국이잖아요. 미국 무기든 유럽 무기든 뭐든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UAE가 한국 무기를 직접 봤거든요. 섭씨 50도에 가까운 사막 환경에서 천궁2 방공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실제 요격에 성공하는 것도 봤고요. 이게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은 브로셔를 보여줘요. 우리 무기는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이러면서 종이 자료를 보여주죠. 근데 한국은요? 지금 이 온도에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쏴서 맞추는 걸 보여준 거예요. UAE 실세 칼둔 무바라크 알무바라크 청장이 남긴 말이 명언이에요. 한국 무기는 쏘면 맞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방산의 모든 걸 설명해요. 쏘면 맞아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의 무기는 쏴도 안 맞아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는요. 더우면 오작동하고 추우면 시동이 안 걸리고 습하면 고장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한국 무기는 달라요. 혹한에서도 작동하고 혹서에서도 작동하고 고습에서도 작동하고 해안의 염분 환경에서도 작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연 시험장이기 때문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영하 30도 넘는 겨울과 체감 온도 50도 넘는 여름이 한 해 안에 공존해요. 장마철엔 습도가 90%를 넘고 해안에선 염분이 강하고 산악지대에선 기압이 급변하고 이 모든 환경이 한반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되고 한국군이 실제로 운용하며 검증한 무기는 애초부터 극한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전형이에요. 한국군이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겨울 훈련할 때 실제로 쓰고 여름에 포항 해안에서 훈련할 때 실제로 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수출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거죠. KF-21이 영하 40도에서 깨어난 순간, K2가 사막에서 선택받은 순간, 천궁2가 고온에서 증명된 순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극한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때우고 종이 성능표로 포장하고 홍보 영상으로 현란하게 꾸민다고 해서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환경에 던져놓고 작동시켜봐야 알 수 있어요. 중국은 그걸 못해요. J-20을 영하 40도에 던져놓고 시동 거는 거 못해요. 왜냐하면 실패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때워요. 우리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봤는데 작동한대요 이러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요? 강물에 처박혀요. 이게 현실과 거짓의 차이예요. 러시아도 못해요. T90를 사막에 던져놓고 테스트하는 거 못해요.
왜냐하면 고장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사막형이라고 이름만 붙여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게 브랜드와 실력의 차이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레오파르트 2 같은 명품 전차도 사막에서는 골치 아파요. 정비가 복잡하고 부품 수급이 어렵고 고온에서 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막 국가들이 유럽 무기 쓰다가 한국 무기로 갈아타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 방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뢰예요. 한국 무기를 사면 실제로 작동해요. 설명서대로 작동하고 광고대로 작동하고 약속대로 작동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쟁은 도박이 아니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 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건데 그때 내 손에 쥔 무기가 작동 안 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폴란드가 K2를 1000대나 주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코앞인데 독일 레오파르트 2는 납품이 너무 느려요. 근데 한국은 빨라요. 그리고 확실해요. 주문하면 제때 오고 오면 제대로 작동해요. 폴란드가 원하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차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호주가 K9 자주포를 주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미국제 자주포는 너무 비싸고 납품이 느려요. 근데 한국 K9은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품도 빨라요. 그리고 실전 검증이 돼 있어요. 호주가 원하는 건 명품이 아니라 실용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이집트가 K9을 주문한 이유는요? 리비아 국경에서 분쟁이 계속되는데 기존 자주포는 사막 환경에서 고장이 잦았어요. 근데 한국 K9은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요. 모로코가 사막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믿고 주문한 거예요. 노르웨이가 K2를 주문한 이유는요? 북극권 환경에서 작동하는 전차가 필요한데 KF-21이 영하 40도에서 작동하는 걸 봤거든요. 같은 기술로 만든 K2도 극한 추위에서 문제없을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주문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KF-21이 영하 40도에서 증명한 신뢰성이 K2의 수출로 이어지고 K2가 사막에서 증명한 신뢰성이 K9의 수출로 이어지고 천궁2가 고온에서 증명한 신뢰성이 철매2의 수출로 이어지고 한 무기 체계의 성공이 다른 무기 체계의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근데 이 브랜드는 광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성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실전 데이터로 증명하고 수출한 나라에서 실제로 잘 쓰이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쌓인 신뢰예요. 이게 진짜 브랜드예요. 중국은 브랜드를 광고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강대국이다. 우리 무기는 최첨단이다. 우리는 미국에 맞먹는다. 이러면서 홍보 영상을 미친 듯이 만들어요. 근데 실전 데이터는요? 없어요. 공개 안 해요. 왜냐하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러시아는 브랜드를 과거 영광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소련의 후계자다. 우리는 냉전의 승리자다. 우리 무기는 검증됐다. 이러면서 옛날 명성에 기대요. 근데 현실은요? 우크라이나에서 T90가 제블린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수호이가 스팅어한테 떨어지고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유럽은 브랜드를 전통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오래된 군수 강국이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다. 우리 무기는 명품이다. 이러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써요. 근데 가격은요? 터무니없이 비싸요. 납품은요?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긴급한 나라들은 못 사요. 미국은 브랜드를 군사력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우리 무기가 최고다.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해요. 근데 문제는요? 동맹국한테만 팔아요. 기술 이전은 절대 안 해요.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은 못 사요. 한국은요? 브랜드를 신뢰로 만들어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걸 보여주고 실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납품은 약속대로 하고 기술 이전도 협상 가능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원이에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2025년 목표는 20조 원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엔 30조 원도 가능해 보여요. UAE 51조 원 계약만 해도 엄청난데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사우디, 루마니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여기저기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성의 결과예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실전 대비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계절 극한 환경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예산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 방산이 된 거예요. KF-21이 영하 40도에서 깨어난 순간은 단순히 한 전투기의 시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방산 기술 전체의 신뢰성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진짜다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K2가 사막에서 선택받은 순간은 단순히 한 전차의 수출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 극한 환경 무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어디서든 작동한다를 증명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주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천공2가 고온에서 증명된 순간은 단순히 한방공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 방공 시스템 시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그래서 51조 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